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자, 우리 윤홍길, 의 작품이죠. 자, 우리, 현대소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우리, 현대소설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이 시대를 좀 기억을 하시면요. 자, 이게 1970년대입니다. 자, 지금, 요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지금 2000년대 넘어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이때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6.25 전쟁 이후에 자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죠. 자 현대사에서 자 이제 197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은 자 뭐 군부 독재도 있었고요. 지금 요 소설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자 산업화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촌향도라고 하죠. 자, 이 거를 통해서 자, 우리 농촌 공동체가 자,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촌향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주로 서울이죠. 서울, 그다음 부산 뭐 이런 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벌어지느냐? 도시화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도시로 오긴 왔지만 지금 너희들 뭐 서울이나 부산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정비가 돼가지고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멋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자 이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되게 힘들게 뭐 판자촌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뒤에 시기에 이제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사람들을요 서울 주변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동네가 성남 분당 이런 성남의 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 뭐 저 옆으로 나가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분위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서민들의 삶의 애환 자 그거를 담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자, 교사인 나는 성남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다. 우리 옛날 구조인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인데요. 이 옆에 방이 하나 붙어 있거나 별채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새를 놓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자, 새를 놓은 방에 자, 임신한 아내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자, 권 씨가 이사를 옵니다. 자, 여기 지금 등장인물 나 있고요. 나의 와이프 그다음에 권 씨 부부. 힘든 살림 속에서도 자, 권 씨는 여러 켤레의 구두를 소중히 여긴다. 자, 우리 제목에 나온 여러 켤레의 구두. 자, 한편 나는 권 씨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이순경의 부탁을 받아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공사장에서 일하는 권 씨를 만나고 권 씨는 그날 밤 나를 찾아온다. 그는 성남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해서 자, 철거민 입주권을 샀지만 입주 전매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행정당국에 항의하다가 시위의 주동자로 몰려 자, 감옥에 다녀온 자신의 과거를 나에게 털어놓는다. 권 씨는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권 씨의 부인은 해산의 날이 되어 진통을 겪게 되었다. 이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아이는 진즉부터 자, 해산 이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자,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또 덜어는 우려해 왔었다. 자, 나의 와이프.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기서 권씨 부부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기의 자신의 안위만 를 먼저 생각하는 하는 요런 부분들을요 뭐라고 하냐면요 소시민적 사고라고 합니다. 좀 대범하지 않고요 자기 안위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대 풍속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1970년대 도시화 산업화가 벌어지면서. 자,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고서 요즘 세상에 그래 엘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산부인과 가잖아요. 우리 아이 낳을 때. 그치? 자, 그래 놓고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값 하나 장만하지 않은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쩜 그리 짝짝꿍인지 지금 아내의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암시이자 또는 자, 복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복선을 깔아놔 가지고 뒤에 어떤 일이 날 거를 미리 짐작할 수 있게끔 해놓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복선 그런 거 깔아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공이 뜬금없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갑니다.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아무 복선 없이, 그러니까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 없이 그냥 막 전개하면요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읽습니다. 자, 어쨌든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권씨를 마당에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는 투였다. 자,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자,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선생내가 아니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 걱정되는 건 당신이 아니야, 우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선생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자,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선생을 원망하겠소. 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권선생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런 모습을 자, 소시민적 태도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 임신을 했어. 아이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걱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합니까? 어,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앵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정이나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 있음을 넌지시 비쳤는데도, 자 이거 봐, 분만비를 빌려줄 수 있음을 넌지시 비쳤는데도, 자, 그 작자가 누구예요? 권씨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 거절한 것은 까짓것 변두리 병원에서 얼마 들지도 않는 비용을 빌려 쓴 다음에 나중에 갚는 그 알량한 수고를 겁낸 나머지 두 목숨을 건 모험 쪽을 택한 계산 속일 거라고 나는 단정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권씨가 자존심이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그러나 한결같은 상태로 자정을 넘기고 나더니 사정이 달라졌다. 자, 경산치고는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데 겁이 났던지 권씨는 통금이 해제되기 전에 부인을 얻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고 한바탕 난리벗어 북새를 떨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시대를 알려주는 용어인데요. 이 통금, 물론 선생님도 이 통금이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전 세대인데 밤늦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통금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딱 되면,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는요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럼 돌아다니다가 경찰한테 붙잡히면요, 자,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요 아침에 통금이 풀리는 그 시간까지 잡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군부 독재 시대에. 자, 어쨌든
북이 북채 위에 엎친 모양으로, 자, 권씨 내외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는 것만으로도 한 근심 더는 기분이었다. 저기 봐봐, 한 근심 더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나가 한 근심을 더는 기분이라고 한 까닭은 뭡니까? 되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의 집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고, 자,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자, 어쨌든 자, 미역건이나 사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 고는 자, 출근을 했다. 그래도 마냥 정은 없는 것도 아니야. 미역도 사다 놓고 우리 애 낳고 나면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자, 바쁘실 텐데, 자, 지금 되게 뜬금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오후 수업하면서 권씨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됐어? 지금 사건이 전환되죠. 자, 그러면서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자,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 없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권씨가 이제 부탁을 하러 왔으니까.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자, 해석함으로써 자,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자, 불길한 예감. 자, 뭘까요? 자, 이게 이제 권씨가 부탁을 하러 왔구나를 느낀 거야. 됐습니까? 자, 잘 됐습니까? 자, 이게 뭐겠습니까? 안부를 물은 거죠. 아이 잘 낳았냐고. 자,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획기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낸 애비 좀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자, 지금 고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그래서 권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 발뿌리로 뜬물을 글씨인지 그림자를 자꾸만 그렸다. 자,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부탁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탁을 하러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아는 거지. 됐어요? 자, 먼지가 풀풀 리는 언덕길을 자,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이나 반짝거렸다. 우리 제목 보면은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구두가 반짝반짝한 구두. 이 권씨가 구두를 엄청 아끼잖아. 따지고 보면 이 구두는 하나 남은 권씨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자,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자,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 이 구두 어쨌든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자,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자, 지금 이게 10만 원.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10만 원이 지금 가치로 하면은 되게 이게 이게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이게 안 빌려줄 것 같지 않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를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가치를 지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로 따지면 지금 뭐 한 30배 지금 한 30배에서 40배, 50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한 300에서 500 사이 요런 정도
입니다. 자,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가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지. 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이제 부끄러워하다가 이제 이런 거야. 수줍음이 싹 가시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가득 채워진 얼굴을 들이밀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권시 자체가 비굴해 보이지 않겠다. 자존심 세우겠다 이런 겁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다. 그게 큰 돈이잖아. 300에서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게.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자,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수술을. 자,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 이게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증상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면 어쨌든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빠른 건데 지금에서야 지금 시대는 뭐예요? 이런 수술하는 거 두려움이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보통 아이는 그냥 자연분만 늘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자, 어쨌든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자,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절박함, 뭐 제기랄이 욕은 아니지만 자,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는 그 대목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자, 평상시에 권시담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얘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의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냥 뜬금없이 현금을 300에서 500만 원 바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쨌든 자,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자기도 빚이 있네.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자, 정상분만비 자, 1, 2만 원. 자, 정상분만을 하면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자,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 지금 누구야? 경제권을 아내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자, 지금 수술비를 불려주는데 지금 갈등을 하고 있네, 내가. 그렇지? 이거는 이제 나도 지금 이거를 막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자, 이럽니다. 자,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자, 이제 절박함이 막 드러나죠.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자, 나는 뭐래요? 자,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러다 끼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서 어느 해 빚을 갚을 것인가. 자, 지금 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아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와서 이제 빌려줬어. 그러면은 이게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빌릴 때는 갑을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면 내가 갑이었는데 돌려받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잖아. 다시 느낀 거야. 아니,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빌려줬다가 돈을 언제 받을 것인가. 갈등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자, 기왕 피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물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자, 거절할 건가 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 참 어려움이 있죠. 이게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어, 빌려준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 진짜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해타산적 면목을 보여줍니다. 자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지금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그러니까 이 권 씨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 돈을 반드시 갚을 거다라고 내가 보증을 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돈을 쓸 필요가 없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해타산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속물성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섬하고 약속할 때니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자, 지금 이제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나한테 이러지 말고 의사한테 가서 쫄라봐라. 자, 설마 사람을 자,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우회적으로 자,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게. 자,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덜이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알아차렸어요. 자,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2번 문질렀다. 니네 이 행위 뭔지 알죠? 그러니까 구두 앞부분을 자 우리 자기 뒤에 바지 뒷단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행위야.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 부분이 자 구두를 닦은 거에 해당되지만 구두를 닦은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거 자체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권 씨의 모습인 거예요. 자, 어쨌든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자, 썰면처럼 어,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아이 같이 움직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까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자, 지금 돈을 못 빌렸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그래서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 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자 날아와서 내 이마에 탁 늘어붙은 순간에 그거를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고서 자 지금 뭐 하는 이게 죄책감 느끼는 거죠. 죄책감.
자,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자 흠칫 놀라는 것이었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지금 어 지금 되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일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휘적휘적 찾아와가지고 돈 빌리려고 했는데 자 거절을 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래봬도 실제로 이 1970년대에 대학을 나오면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요 다 모셔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 본 학생이 40만 명이면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안 해서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 90%좀 심한가? 한 80%는 대학에 다 갈 수가 있어요. 대학 정원이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40만이면요 절반은 다 일합니다. 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요. 그럼 나머지 20만 중, 그 다음에 대학 가는 사람들은 한 5에서 1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보다 적었던 때도 있을 거고.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40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어, 지금 자존심이 무너진 이 권 씨가 그러니까 자존심 회복을 위해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권 씨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권 씨의 모습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자,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었던.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러면 큰일 나죠. 학부모이 와서 우리 애 좀 잘 부탁합니다. 이게 돈봉투예요, 돈봉투.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 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 언덕을 내려갔다. 자, 지금 권 씨가 지금 절박한데, 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짤딱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비치었다. 이제 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야. 지금 권 씨가. 자, 내 눈에는 비치었다. 자, 지금 권 씨가 절박한데 해결책이 없는 거야. 권 씨의 절박한 모습이 자 드러나네요. 자, 산곰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자 나는 자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자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서 자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시처럼 이게 삶의 그러니까 생존의 절박함이죠. 이게 지금 생존의 절박함.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권씨가 지금 더 절박한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 빚을 지고 있음을 암만에 자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제똥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좀 더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자 지금 어, 어, 지금 뒤늦게 이제 이 권 씨의 절박함을 나라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놓고 자 원산부인과에서는 자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 마비치 안경을 쓴 자 우리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를 했다. 자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는 좀 돈이 안 왔으니까 수술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참나. 이 이 병원도 참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따지고 보면 비인간적 세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지금 도착이 안 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돈을 마련해 가지고 자 보낸 거야. 자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원장은 내가 권시하고 아무 자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이란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이 말이 뭐야? 야, 너 이제 돈 받긴 글러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치? 자,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참 여러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자, 그러니까 무능력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되는 방법도 참 여러질이군요. 자, 이게 권 씨의 무능력함. 이거를 지금 까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질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지금 돈 때문에 자, 수술을 미룬 의사에 대해서 지금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빈정거리는 말이. 야, 너도 인마 의사인데, 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가 그런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지금 욕한 건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로 들어가는 것을 거들었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치? 생명에 대한 생각, 그렇죠? 자, 어쨌든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자,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네 댕가 다섯 댕가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 고추예요, 고추. 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 태어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호자 대기석에서 한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남의 아이더라도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죠. 수술 결과를. 자,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물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나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잠시 후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면서 자,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자,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으로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자,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 시리 묵청도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자,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았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 위에 요 부분 우리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질이군요. 이 부분이라 자 맞습니다. 자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질이듯이 자 아버지의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질일 겁니다. 자 이 부분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그렇죠? 지금 나는 어떤 겁니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다.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준 거지. 절박한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제 찾아온 거잖아. 그렇지? 자, 참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갑니다. 자, 여기 번호 보시면 22번째 줄입니다. 53페이지.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응? 강도가 들어? 자, 지금 수술비를 내줬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 강도가 든 것. 지금 여기가 이제 소설에 따지면 절정 부분이에요. 절정.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수술비를 내준 날이야. 너희들 딱 느낌이 강도가 누군 것 같아? 그치? 이게 권 씨를 암시하는 내용이죠. 뭐 그날 밤 아이를 낳은 밤. 당신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다.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자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 1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후 많이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자, 나 외에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자, 나는 일어나고 싶었으나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다. 자, 목에 겨눈 식칼이 덜덜덜덜 위아래로. 자, 지금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니까. 그러니까 강도도 긴장했죠. 자, 초보자란 얘기예요, 초보자. 자,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자,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떠는 것 때문에 내가 찔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자, 그러니까 강도에 대한 내 판단이죠. 나는 복면 위로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에 전문가가 못됨을 알아차렸다. 딴에는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북돋았을 텐데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그러니까 선한 눈인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어. 지금 지가 강도인데 지가 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자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병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자격미달이다. 여기서 이 표현이 자격미달이다. 자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킨 대로 했다. 자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자 내가 자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잔뜩 자 우리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강도한테 조언을 해주네. 나라는 사람이. 집안에 현금은 변편찼소. 화장대 위에 대지저분통하고 장롱 서랍장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자, 그러니까 강도한테 우리 집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 다 알려줘요 지금. 그러니까 허둥대다가 실수하지 말고. 자,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더 당황한 거야. 자,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럴 거요. 자,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니? 자, 지금 강도가 권씨인 거를 눈치챈 거죠. 자,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로 돌아가, 자,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다.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지금 뭐 한 거야? 아이 발을 밟은 거야. 그치? 그랬는데 아이가 이렇게 칭얼대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토닥거리는 거야. 자, 웃긴 상황이죠, 되게. 자, 그래서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자,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정중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리는 식칼을 집어들었다. 자,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죠. 동준이를 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식칼을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얼마나 어설프면.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지금 칼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온 거죠.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이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다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 자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강도가 오히려 지금 배려를 받고 있는 거죠. 자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자 그러니까 어 강도가 나를 좀 비웃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자,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자,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냥 큰 문제 안 생기고 그냥 나가면 그냥 조용히 됐어요.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뭔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의 의도.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픈다든가 빛에 몰려서 또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권씨인 거를 눈치챈 거죠.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자 그러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들킨 거죠.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자,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운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자, 지금 가져간 게 뭐예요? 찢어진 자존심이죠.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자존심이 또 상하게 된 거죠. 자, 그래놓고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시 누가 압니까? 당시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수술비 지불했잖아. 근데 이게 권씨가 이걸 모르나 봐.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가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자,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어났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자, 현관문을 열고 자, 마당으로 자,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분분을 망각하고 자, 엉겹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 드러난 거 아니야, 그치? 자,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거예요. 이제 권 씨의 자,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그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자, 나의 배려입니다. 문간방 부업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자,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달아자 그의 상체를 뒤틀어 자, 이쪽으로 보았다. 결정타네요. 그치?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자,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자, 보안등 하나 없는 자,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냥 지쳐 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 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오니만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잠기가 어두운가 봐요. 지금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내는 이제 일어난 거야. 자, 아무것도 아니야. 자,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자,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며시 돌아 누웠다. 뗄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자, 무슨 일이 있었군요. 자, 아내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가 이렇게 돌아 누웠어. 이제 불만이죠. 자, 그런데 뗄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가 귀가에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자, 병원 문 밖을 나선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큰 실수한 거 아닌가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는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 병원에 찾아가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 권 씨를 위한 배려였는데 자, 지금 알고 보니까 어, 자, 문간방으로 자, 들어가려고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자, 여기 보면은 구두코가 어,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자, 광발이 올려져 있는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자,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권 씨를 술이 깬 다음에 아침에 볼 수 있으려고 했는데 권 씨는 바로 자기 문간방으로 눈치 이미 내가 강도인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권 씨도 눈치를 챘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책감의 연발이죠. 자, 그러니까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자, 방을 내준 후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자, 깔고 덮는 때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자, 담는 몇 점의 도구들 전부였다. 자,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자,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럴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은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 지금 제목이 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그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두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여 쓴 게 3켤레 있었다. 모두 해서 자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같이 갈아 신을 한 주일에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렇지? 자, 그래놓고 잘 닦인 7 중에서 하나가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한 켤레. 우리 권 씨가 신고 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그러니까 감시를 부탁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금 권 씨가 9켤레 구두를 남겨놓고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현실을 좀 얘기해주는, 됐어요? 자, 그런 대목이고요. 어, 지금 여기 뭐 나가 한 켤레 구두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다는 것을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게 권씨가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상처 입을 정도죠.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이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다.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일단 이 부분까지 58페이지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 지금 보통 인강을 1시간 넘게 하면 아이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자, 권 씨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를 찾아와. 근데 내가 거절을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차여차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죠. 그런데 그날 밤에 권 씨가 강도로 해서 나의 집에 침입한 권 씨는 나가 자신 정체를 알아차리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9켤레의 구두만 남기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 권 씨의 삶 자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권 씨가 아이들을 두고 자기 이제 수술 받은 아내도 두고서 지금 가출한 거야. 나가버린 거야. 이거를 어떻게 애들을 두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런 권 씨의 행동을 보고서 이 당시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달을 하려고 한 거예요. 되게 비참하죠. 어쨌든 자, 뭐 느끼는 거야. 이제 사람이 독자가 읽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자, 우리 평가 문제집이랑 자습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자, 내용 정리를 꼭 좀 하시고 자습서나 이런 데 보면은 교과서 내용들을 정리를 이쁘게 해놨어요. 그거를 자, 여기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서 이 소설 한 번 읽고
내신 대비 끝내는 거 아니죠. 이거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 부분은 다시 표시를 옮겨 적으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소설은 아니에요. 자, 알겠죠? 쌤입니다.